저는 또 운 좋게도 2023년도에 그린란드 그 국제 신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빙상의 최상부에서 최하부까지 시추하는 그 빙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최하부 이 길이 거리 2,670m였었습니다. 2.7km? 네. 오, 그걸 네. 뚫어요. 네, 그걸 몇 년에 거쳐서 뚫은 겁니다. 국제적인 연구에 비교해 보면 어디까지 한국이 와 있는 겁니까? 또 박사님 연구를 포함해서. 정밀도 치고는 거의 세계 최상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측정을 저희가 잘합니다. 빙하가 정말 무섭게 녹고 있다. 지금 펭귄과 북극곰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이런 소식 들으시면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체 지금 빙하는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국내 유일 여성 빙하학자이자 극지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신 신진화 빙하학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연구원님을 네. 이제 빙하학자다. 저도 네. 이 용어 빙하학자 이런 표현 처음 썼어요. 근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지구과학이다, 네. 뭐 지질학이다. 네. 아마 그러니까 지질학적인 배경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공부하시면서 이런 빙하학이라는 학문이 분과 학문이 있는 건가요? 네, 지구과학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세부적인 하나의 학문 중 하나이고요. 이제 빙하학이라는 것은 빙하학 중에 저는 이제 빙하를 이용해서 과거 기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후라면 과거의 온도, 지구 어. 온도 이런 거요? 제가 이제 연구했던 거는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복원 쪽으로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네. 이제 빙하를 이용해서 과거 온도도 복원을 할 수 있고, 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메탄이라든지 다양한 환경 기후 정보를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복원한다는 거는 네. 그 당시에는 온도가 얼마였을 것이다. 네. 그 당시에는 이산화탄소 지구 농도가 얼마였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계산해낸다 이런 것이죠. 네. 이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국내 유일의 네. 여성 빙하학자다. 근데 그 전에 네. 남성 빙하학자는 많은가요? 이게 네. 그 국내 빙하학으로 학위를 딴 분 자체가 일단 너무 적고요. 그리고 적어요? 예, 적는 데다가 빙하로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아보면 한 5분, 6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위를 따신 분 기준으로 학위를 따신 봤을 때. 분 빙하학으로.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남성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엄청 희소가치가 높은 연구를 예. 하셨는데 점점 이제 그 연구의 중요성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강조되는 이런 분야를 네. 이제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관심을 한국에서부터 학부 때부터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것은 학부 때 그냥 지구의 역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살지 않았던 그때 당시 뭐 기후라든지 환경을 알아내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상 그냥 지구의 역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돈을 벌지? 이걸 어떻게 뭐 연구를 하지? 그냥 막연했었었는데 우연히 이제 석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빙하로 과거 기후를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빙하학을 전문적으로 하게 됐었고요. 이제 막상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 저랑 너무 적성이 맞고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구 주제라서 더 빠지게 된 것 아니, 같습니다. 저도 지질학 하시는 네. 우리 학교의 교수 중에 네. 틈만 나고 연구비만 생기면 남극 가시는 분은 알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네. 이 연구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 네. 남극도 막 가시고 막 저 위에 북극도 가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빙하 코어를 받아서 실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 가는 경험은 사실 좀 힘들고요. 특히나 이제 빙하 시추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래요. 예,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실험하는 사람이 이제 시추 기술 없이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서 거의 못 가고 거의 누가 받아서 가져다 쓰기는 줍니까 그러면? 거의 시추 기술자 전문적으로 이제 가셔서 하시고요. 국내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네, 계십니다. 아. 그럼 가시고, 근데 저는 또 운 좋게도 2023년도에 그린란드 그 국제 신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그건 국제적인 다녔었습니다. 연구였어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한 12개국에 이제 포함이 돼서 운영되는 아주 그 큰 이제 국제 프로젝트였었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그린란드 중앙에서 이렇게 거의 중앙에서 진행된 거였고, 그 빙상의 최상부에서 최하부까지 시추하는 그 빙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최하부 이 길이 거리 예. 뭐죠? 얼마? 길이가 네. 한 2,670m였었습니다. 2.7km? 예. 오,
그걸 네. 뚫어요? 네, 그걸 몇 년에 거쳐서 뚫은 겁니다. 몇 년에 예. 걸쳐서. 왜냐하면은 극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경우는 이제 좀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서 음. 오직 여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기기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거는 이제 유럽에서 아주 잘 만든 시출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고 저희가 진행됐던 거는 그린란드 빙상의 중앙에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임시 하나의 캠프입니다. 과학 캠프. 그래서 모든 장비들이라든지 캠프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물자 수송을 해서 실제로 그 사이트를 짓고 이렇게 진행된 그 과정에다 프로젝트입니다. 참여를 하셨군요. 네, 저는 이제 시추하는데 이제 현장 보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니 그리고 경력을 보니까 뭐 프랑스에서 학위하시고 네. 저는 프랑스가 이게 빙하학이 유명한지도 잘 몰랐었는데요. 네.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이게 캐나다 또 추운 지역이잖아요. 네. 여기서 뭐 그쪽에 어떤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셨나요? 프랑스를 가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연구했던 그 CO2 연구의 시초적인 공간이라서 이제 가게 된 거였었고. 캐나다가요? 예. 프랑스가 프랑스가. 그렇고요. 이제 프랑스가. 캐나다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외 경험을 더 쌓고 싶어서 이제 기회들이 어디 나고 있는지 이제 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게 하긴 됐습니다. 캐나다가 북극이랑 가깝고 네. 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긴 할 것 같네요. 근데 반전이 있었던 네. 게 캐나다에서 한 번은 이제 몇 년 전에 그 빙하 코어 시추했던 그 빙하 코어들이 모두 다 녹는 바람에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빙하 연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한 번 접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아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빙하 연구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의 피해를 그러니까 연구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 거군요. 그건 그런가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 빙하 코어가 조장되어 있던 냉동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아니 연구자들도 그런 일이 생기는군요. 네, 저희는 이제 빙하 코어가 항상 이제 최소한 이제 영하 20도에는 이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냉동고가 생각외로 좀 고장이 자주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료가 녹는 그러니까 일이 그거를 발생이 거기까지 되기도. 가져오기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군요. 프랑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이제 멈췄다가 이제 제가 갔었을 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약간 다시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저도 뭐 연구자로서 굉장히 이제 우리 저 박사님의 일상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럼 맨날 빙하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건지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고 극지연구소는 이런 연구를 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저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냥 논문만 쓰고 있고요. 극지연구소는 그래도 이제 많은 시료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들을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있는 공간이라서 극지연구를 하게 이 가장 극지연구소가 남극에 우리 왜 뭐 장보고 이런 네. 기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주관하고 이러는 연구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빙하 연구에 가장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기지는 장보고 기지고요. 장보고 기지가 조금 이제 남극의 내륙에 있어서 저희가 시추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좀 가까이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빙하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이제 시추를 시작하게 된 게 장보고 기지 설립 이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하고 딱 있습니다. 좋은 연구소에 취업이 되신 거네요, 결국. 이 연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네. 그래요. 이 일반적으로 이제 북극 막 이런 거 하면은 남극 그러면 이제 북극곰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폴라베어가 생각나는데 그 아까 그린란드도 뭐 2.7km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데 가서 보셨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연구를 그러니까 빙하로부터 이제 과거의 탄소 농도를 복원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그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추위를 제가 방송에서 보긴 했는데 잘 상상은 안 돼요. 어느 정도 추위인지 어떻게 견디는지. 다행히 제가 갔던 시기가 한 6월 중순 이때쯤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한 영하 뭐 10도, 뭐 영하 3도 뭐 이렇게 됐었던.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춥진 않네요. 않아서. 제가 운 좋게 딱 따뜻한 시기에 갔던 거였었어요. 그래도 이제 많은 따뜻한 이제 장비들을 입고 이제 들어가야 좀 견딜 수 있고요. 딱 도착하면은 진짜 여기가 지구일까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달라서. 왜냐하면은 제가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다 빙상으로만 덮여 있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도 저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딱 제가 있었을 때 저 포함해가지고 14명 정도의 참여자가 있었었는데
넓은 공간에 14명의 참여자들과 우리가 쓸 수 있는 작은 시설들밖에 없고 세상은 다 하얗고.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그래서 색깔이 너무 단조로웠었어요. 우리 그동안 봤던 그 다양한 색깔들이 엄청 이제 하얀 색과 파란색으로 그 그린란드에 되더라고요. 며칠 계셨어요? 전 딱 4주 있었습니다. 한 달이네요. 네. 예. 그래, 이런 설명을 좀 들으니까 그래도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충 좀 감도 잡히실 것 같긴 한데요. 빙하 연구 이제 이 뭐 과거 온도, 과거 이산화탄 농도 복원한다. 네. 이거 얼마나 이거 과학적으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막 몇십만 년 전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지금 빙하 코어를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로 80만 년 정도로 기후 데이터를 복원을 했는데요. 그 빙하는 일종의 냉동 타임캡슐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먼지나 아니면 뭐 그 산불로 인해서 발생된 숯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눈송이들과 함께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송이 사이에도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기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이제 환경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 일종의 하나의 거대한 그 타임캡슐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요? 일단은 적설량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거의 직접적으로 농도를 복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툴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만 년 전까지도. 네, 80만 년 정도까지. 이게 약간 이게- 얼터네이션이 있긴 하긴 이게 한데. 아마 우리 박사님이 혼자 하는 연구는 아니고 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특히 선진국에서 서로 앞다투어하는 연구일 텐데 네. 연구자들 간에 네. 농도가 그렇지 않다, 온도 그렇지 않다 이런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쟁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논문을 낼 때 데이터 검증에 대한 이게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데이터 맞아? 너네 그 장비의 정밀도 이거 맞는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공격 들어옵니다. 학술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정밀도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그러면은 너네가 된 데이터에 이때 당시 CO2 농도가 이 정도인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요. 제가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박사님의 현재 연구의 진척도, 이 가장 이제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연구, 국제적인 연구에 비교해 보면 어디까지 한국이 와 있는 겁니까? 또 박사님 연구를 포함해서. 이제 국내에서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화학 분석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정밀도 치고는 거의 세계 최상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측정을 저희가 잘합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우리가 기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연구자들 실력이 좋습니까? 뭐 실력과 뭐 그 정밀도 다루는 기술, 그러니까 그 까다로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그래요? 있어서, 특히나 또 빙하 코어 같은 경우 오염 물질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정밀도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또 저희들이 아주 까다롭게 잘 하고 있어서 손재주와도 관련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기기를 쓰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데이터 퀄리티가 너무 다르게 나와요. 그래요? 예. 어허. 그리고 그래서 사람 손기술에 좀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런 연구 해 보시니까 네. 정말 지난 뭐 80만 년 또 네. 이제 우리가 홀로세 네. 만 년, 양만 년 이렇게 사는다고 하는데 그런 과거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해서 딱 지금 박사님이 하시는 생각, 이 긴 추이를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제학한 사람들은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네.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뭐 3개월의 실업률, 뭐 내년의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막 몇만 년, 몇십만 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현재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확실히 이제 이산화탄소만 봤었을 때 정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일단 조금 이야기를 좀 더 짚고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왜 과거 이산화탄소의 데이터라든지 과거 기후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처음 측정하게 된 거는 이제 하와이에서 1950년대 후반대에 이제 직접적으로 측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1950년 후반대 같은 경우 이미 인류 활동이 너무 열심히 이제 영향을 받은 시기잖아요. 사석연료 사용을 많이 했을.
그래서 시기죠. 이미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 인류 영향 받지 않았던 시기랑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가 이제 빙하에서 보관한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이고요. 그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 80만 년 동안에 180ppm에서 280ppm을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정한 바운더리를 가졌었습니다. 180에서 280. 예. 현재 우리가 427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증가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류 활동에 의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온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인류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지구에 네.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냥 봤을 때도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기후변의 양상, 그 근저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네. 농도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네, 거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요. 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빙하 5% 가량이 소실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지금 빠른 겁니까? 저도 이 그냥 추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모르겠다이긴 한데. 그래요? 예, 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제 빠르게 이제 소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한번 소실되는 걸 직접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사실 빙하가 생성이 되고 소실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정한 기후가 이제 유지가 되게 되면 이 빙상의 두께라든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현장에 갔었을 때 러슬 빙하 현장 앞에 한번 간 적이 러슬 있습니다. 빙하가 그린란드에 있는 예, 빙하인가요?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거든요. 아주 예. 거대한 이제 그래요. 장경을 보이는 하나의 현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빙하가 이렇게 꽝 하고 깨지는 모습을 직접 보게 직접 됐습니다. 목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깨질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현장을 갔다 오고 사무실에 갔더니 20년 전에 러슬 빙하 현장에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것과 엄청나게 크기가 차이가 나게. 이미? 너무 많이 그리고 차이가 그나마 또 깨진 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이렇게 빙하가 줄어들고 있구나. 근데 빨리 이런 줄어들고 빙하학자들도 있구나. 이게 앞으로 2100년, 2200년에 전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빙하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녹을지는 쉽게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아마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네. 또 저 자연대 이쪽 연구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네. 그런 2300년 정도가 되면 지금 추세로 계속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좀 기울이지 않으면 네. 그냥 쭉 가면은 최대 해수면 상승이 예. 15m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저도 네. 같이 참여하는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순간에 충격을 상당히 받았거든요. 물론 네. 앞으로 인류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내려갈 수는 있다. 근데 네. 이게 물론 2300년이라 앞으로 한 270년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75년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무섭잖아요. 이런 네. 이렇게 정말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일본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좀 이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 박사님은 인류의 미래,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연구를 하시면서 아니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연구자다. 나는 과거 데이터만 연구한다. 이렇게 그냥 쭉 가세요. 오히려 저희 같이 데이터를 매일매일 보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좀 많이 우울감이 좀 들고요. 들어요? 예, 특히나 저 박사과정 했었을 때 이제 친구들이 현생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친구들이었었어요. 계산하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계속 데이터를 보면 해빙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는 데이터로 보면은 굉장히 우울해서 이게 무기력감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우리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무언가를 하자 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육식이 없는 그런 식사를 하자라고 해서 고기가 없는 식사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천을 그게 한 어디에 적이 계실 때 있었어요. 그렇게 저 한 거예요? 프랑스에 있었을 프랑스에? 때. 예.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네, 다들 그때 거의 대부분 기후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액션들을 조금 한 것 같아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아마 네. 모델링은 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래를 모델링으로 네.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협업이 될 텐데 네. 하면서 야 미래가 이게 예. 어마어마한 인류가 어떤 생각과 행동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 한 참 우울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 밥도 앞으로 고기 좀 덜 먹자 네. 이런 행동도 하신다는 건데 네. 그러면서도 빙하 연구하는 즐거움이 있으세요?
미래가 자꾸만 우울해지는 연구인데 저도 사실은 네. 기후 경제학 하면서 우울해질 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잘 안 변하니까. 네. 늘 하던 대로 하니까 네. 화석연료 사용을 쉽게 포기 안 하려고 하고 이걸 또 계속 또 홍보하는 또 정치인들도 있어요. 기후변화 네. 없다. 이러니까 사실은 참 어.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래도 이 공부를 이렇게 사명감만으로 하사님 즐거움이 있으세요? 사실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게 그 과거 기후 연구한다라는 게 일종의 어떠한 것이 그려져 있는지 모르는 퍼즐판을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럼 여기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라는 것을 이유들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저한테는 탐정가가 돼서 지구의 탐정가가 돼서 이 이유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사실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는 순수과학을 하는 것에 주는 즐거움입니다. 순수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연구자로서의 연구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야 네. 내가 이렇게 지금 지구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네. 빙하도 막 떨어져 나오고 네. 내가 너무 연구만 한가롭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래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일들을 조금씩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옷 같은 경우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거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친구들과 외식을 하러 간다고 하면 이제 맛있는 비건집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의 행동을 하게 좋습니다. 되면서 아주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신 박사님이 쓰신 빙하 곁에 머물기라는 네. 이런 책이에요. 빙하 곁에 머물기.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로서 이게 또 자연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얼마나 전문적인 용어가 많습니까? 네. 근데 이런 대중서를 쓰게 된 계기는 혹시 이런 것도 좀 대중과 호흡하고 싶다 이런 노력의 일환인가요? 사실은 그냥 삶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누가 그 오마이뉴스 대표님께서 한번 글 써봐라고 제안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과학 기사를 사실 잘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한번 이제 써봤다가 그 기사를 계기로 이제 출판사에서 컨택이 와서 쓰게 된 계기였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쓰면서 정말 도움이 됐던 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 기후가 연구가 너무 재밌어서 빠져서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그러니까 왜 기후를 과거를 연구를 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있는 각각의 데이터의 의미들을 현재랑 연결 지어보는 것들을 해본 적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을 쓰면서 대중들에게 그걸 설명을 하면서 저도 좀 되게 많이 배우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굉장히 저도 같은 연구자로서 굉장히 좀 도전적인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네. 이 빙하학이란 학문을 할 때의 어떤 어려움, 뭐 아마 여러 차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연구비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 예.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냐, 뭐 또 네. 이런 어떤 순간적인 좀 자괴감,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가장 큰 거는 빙하 연구한다라는 게 너무 많은 이제 연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래야지 그 유지될 수 그린란드 있는. 연구는 총 연구비가 얼마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담금을 내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총 금액은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장비를 다루는 그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그렇겠죠. 돈이 들여서 사실 또 제가 원하는 연구의 시료가 있는 공간도 찾아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시료와 그 측정할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연구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연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구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예. 자유롭게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한 제약 조건에 대한 어려움 이제 이 네.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예,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사실 한국의 국격에 또 걸맞는 이런 연구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 잘해주셨고요. 하여간 책에 그래도 희망과 연대 이런 얘기도 하셔서 네. 자연과학자가 이런 용어 쓰기에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지금으로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활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PCC 레포트를 그 1차 보고서를 주도하신 분과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밥을 먹게 됐었는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개인의 힘은 위대하다. 우리가 그 결국은 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거 이런 건 당연히 국가의 노력과 기업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 지구인의 모든 힘을 합치게 되면 20%의 감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당연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2100년에는 이런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지만 그건 결국은 우리 행동의 결정과 관련된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기업도 우리 행동에 따라서 마케팅 방향도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그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정치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고 같이 힘을 한번 합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연과학자로서 그런 목소리를 네. 그게 또 본업이 되면 안 되겠지만 연구를 하면서 이런 네.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는 네. 또 어떤 학문의 진리 탐구에 대한 그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네.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엉터리 연구 말고 네. 정말 진지한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네. 대중과 호흡하는 그런 역할은 참 중요한 또 학자의 또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저도 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아주 그런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좀 이 방송 들으시는 분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사실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긴 한데 진짜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진아 빙하학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